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희 와이프와 저는 벌써 결혼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갓집은 혼자 계시는 장모님과 그리고 처형이 한 명 있고 저희 와이프는 막내예요. 처형은 독신주의라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인지 저희 부부에 대한 장모님의 기대가 컸습니다. 신혼이었던 1년을 지날 무렵 저는 부서 이동이 있어서 해외 출장이 잦은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신혼인데 해외 출장을 담당하는 부서라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한동안 출장이 없어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1년짜리 출장 일정이 생기게 되었고요. 저는 아쉬운 마음을 안고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일도 힘들고 시차 적응도 힘들었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는 점과 혼자서 빈집을 지키고 있을 와이프 걱정이었어요. 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차가 있다 보니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었거든요. 출장을 가고 2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와이프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뭐? 그런 말 없었잖아. 안정기 들어오면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지. 벌써 12주째야. 병원은? 다녀온 거야? 엄마랑 같이 병원 다니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여보가 출장 가도 아가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외로우니까 걱정 말고. 와이프는 걱정 말라 말을 했지만 당장 응급 상황이 생길 때 달려갈 수도, 먹고 싶은 음식을 사다 줄 수도, 그리고 짜증을 받아주지도 못하는 지금의 상황이 한스러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와이프는 임신 테스트기 사진과 함께 아기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줬고요. 저희는 그날 제 주니어라고 해서 제 이름 기운을 따서 훈이 주니어라 훈트라고 예쁜 태명도 지었어요. 씩씩한 와이프는 장모님과 꼬박꼬박 병원도 잘 다녔고 입덧이 없는지 먹는 것도 야무지게 잘 먹었습니다. 다만 잠이 많아진 탓인지 통화는 점점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날로 불어가는 배 사진을 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내의 출산일에는 맞춰서 가고 싶었는데 일정 조율이 안 돼서 저는 결국 아이가 100일이 다 되어가던 날 처음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많이 힘이 들었던 건지 조금은 수척해 있었고 아이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잘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아기와 아내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가서 혼자 아이를 낳고 씩씩하게 지내준 와이프에게 갖고 싶어하는 선물과 그리고 저희 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주는 옷가지들을 사고 제 빈자리를 채워준 장모님과 처형의 선물도 양손 가득 사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며 장모님이 해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쉬다가 돌아왔고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잘 자라다가 얼마 전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가 크게 찢어져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을 찾아가서 접수를 했는데 아이의 혈액형을 묻더라고요. 저와 와이프가 둘 다 O형이니 당연히 O형일 거라고 대답을 했고 어차피 수술 전에 혈액형 검사는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오더니 아이의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3번이나 검사한 결과라는 말에 저는 와이프의 혈액형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생각을 했고 곧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잘 마쳤고 와이프와 저는 아이가 깨어나기 기다리면서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혈액형 B형이야? 나 B형. 왜? 당신이 O형인 줄 알고 당연히 해도 O형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B형이라길래 얼마나 놀랬게. 무슨 그런 착각을 해. 분명 연애를 할 때 와이프와 혈액형이 같아서 천생연분이라면서 장난을 친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제가 착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뒤 장모님의 생신이라 오랜만에 처갓집 식구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저희는 룸을 예약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를 서빙을 하시던 분이 실수로 처형의 옷에 동치미를 쏟았어요. 그 상황에 당황한 처형은 티를 살짝 말아 올리면서 동치미 국물을 짜고 있었는데 배에 눈에 익은 점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봤던 와이프의 배 사진과 오버랩이 되면서 같은 자리에 점이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휴지를 뽑아드렸어요. 그렇게 그날은 카페를 들렀다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뒤 자고 있는 와이프를 보게 되었는데 새삼 시간이 흐른 것에 신기했습니다. 한참을 자던 와이프는 자세를 돌려누웠고 헐렁하던 티가 살짝 말려서 올라갔어요. 티셔츠를 내려주려 손을 뻗었는데 점이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몇 번이고 보고 휴대폰 화면으로 뽀뽀를 하던 그 배가 아닌 것 같았어요. 평소 눈여겨보지 않았던 배였는데 옷을 살짝 들춰서 봤더니 점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며 생각을 하다가 아내가 출산했다는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숙 진료 예약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그럼 환자분 안 계신데요? 그럼 혹시 김지훈 아기는 있나요? 그 병원에서 출산했다고 들었는데.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 병원 아니세요. 그럼 혹시 김영미 환자분은 있나요? 저희 처형인데 아마 이름을 잘못 등록했나 보네요. 아, 네네. 김영미님은 있으세요. 79년생 맞으시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처형의 이름을 듣고 알아보는 간호사를 보며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왜 처형이 출산 기록이 있는 거지? 처형은 독신이고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머리카락과 칫솔을 챙겨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역시나 저와 불일치했고 함께 검사를 하는 와이프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 물어봤습니다. 훈투, 아니 영민이 누구애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처형애 맞아? 맞나 보네. 애 아빠는 누군데? 와이프는 조용히 소파에 앉더니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이야기는 와이프가 난소가 부어있고 배란이 잘 되지 않아서 난임 판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원래 자궁이 좋지 않아서 부인과에서 약을 타서 먹곤 했는데 결혼 후 병원을 찾아가니 난임이라 자연임신이 어려울 거라고 했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생기겠거니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출장을 가고 얼마 안 된 무렵 처형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형이 묻지마 성폭행을 당했대요. 눈에 뜨니 모텔방이었고 그렇게 날짜가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게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성폭행범을 잡으려고 하니 절차나 이런 게 너무 까다롭기도 하고 보복이 두려워서 중간에 포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마 임신이 되었을 거란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임신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지울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처형한 아이를 지울 만큼 모지지 못했고 결국 출산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 저희 와이프가 난임인 것을 알고 혹시 아이를 키워줄 수 없겠냐고 친모된 도리로 매달 양육비도 줄 거고 절대 나중에 본인이 친모인 걸 밝히지 않겠다는 말에 와이프는 그 아이를 우리의 아이로 키우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말을 하면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아이가 2번, 3번 버려지게 될까봐 처가댁 식구만의 비밀로 갖고 가기로 했대요. 제가 없었을 때 아이를 낳고 시간이 좀 흘러버렸으니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숨길 수 있었겠지만 아이의 혈액형만은 숨길 수 없었던 거죠. 처형은 그 이후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장모님도 처형에게 있었던 안 좋은 일로 한번 쓰러지셔서 크게 다치실 뻔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처가댁에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여자들밖에 없습니다.
사실 처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내가 우리 아들을 계속 내 아들로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제 품에 안기는 아이를 보니 저는 이미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만 제가 한국에 없었을 시간 동안 저희 처가댁에는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았고 성폭행범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과 수사기관의 일처리 방식 등이 여자들이 아니라 제가 함께였다며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직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저는 지금의 가정을 잘 유지할 거고 힘든 일을 겪었을 처가댁 식구들을 제가 더 잘 챙기고 든든한 사이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조금은 특별한 아들이 생겨서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는 밤이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